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크맨 세 번째 모델인 워크맨 3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81년 11월 출시된 디럭스 워크맨 3는 최초로 고급스러움을 테마로 제작된 모델이었습니다. 최초의 워크맨인 TPS-L2의 디자인을 그대로 물려받았지만 본체의 검정색과 버튼부의 골드 색상의 외장은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1981년 2월 출시되어 대히트를 기록한 워크맨2의 경우 바디가 플라스틱이었지만 워크맨3의 경우 메탈로 제작되어 묵직하면서도 명품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메탈 테이프에 대응할 수 있었기에 고급 테이프의 음질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모델인 워크맨 엑셀런트 WM32X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도 WM3와 동일한 사양이나 샴페인 골드색 색상과 호화로운 케이스에 30mm 유니트를 채용한 고급형 헤드폰이 번들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급스러움만으로 많은 호평을 받았던 워크맨2보다 4,000엔이나 더 비싼 36,000엔이라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WM3EX는 무려 4만 원이었습니다. 소형화와 경량화를 지향하던 1981년 당시 워크맨 초기 시대에 단순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했던 것은 아마도 주요 목표 고객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이상의 소비자들에게도 워크맨의 보급을 확산하고자 했던 의도가 아닌가 합니다. 워크맨의 출시로 가장 확대된 시장은 카세트 테이프와 헤드폰이었습니다. 워크맨 등장 이전의 스테레오 헤드폰은 거치형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하여 듣는 커다란 사이즈의 헤드폰으로 가격도 고가였기에 오디오 애호가 등 수요층이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워크맨의 등장으로 소형화, 경량화된 헤드폰의 개발이 급속히 진전되어 헤드폰 시장은 일대 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번들로 제공된 MDR 시리즈의 헤드폰보다 더 고급화된 모델들이 개발되어 사용자가 더 좋은 음질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방앤 올룹슨의 베스트셀러 모델인 A8의 손저격인 귀걸이형 모델 MDR-233도 이때 개발되어 출시되었고 마치 청진기를 연상시키는 모델인 MDR-U5L2도 출시되었습니다. 1982년 출시된 라디오 튜너 내장 헤드폰 MDR-FM7은 워크맨의 필수품인 초경량 헤드폰의 개발을 통해 소니가 추진하고 있던 소형화, 경량화 오픈 에어형 H-에어 시리즈의 하나로 출시되었습니다. 라디오 튜너용으로 AAA 사이즈 건전지 3개를 필요로 하나 건전지를 넣어도 중량은 199g 정도였습니다. FM 튜너는 당시 새롭게 개발된 PLL 신서사이저를 채용하였고 오토 오프 기능도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단순히 FM 라디오를 듣기 위한 헤드폰이었으나 나중에는 FM 트랜스미터인 TMR FM7이 발매되어 워크맨 및 거치형 카세트 데크에 연결하여 와이어리스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MR FM7은 22,800엔이라는 당시로서는 고가의 헤드폰이었으나 FM 튜너를 내장한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80년대 첨단 디자인을 갖춘 소니다운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시내를 활보하려면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커다란 헤드폰을 착용하고 다니는 것이 그다지 이상하지 않지만 워크맨 출시 초기에는 대담한 젊은이들이 헤드폰을 착용하고 거리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다른 전자제품 업체에서도 워크맨 사용자를 겨냥하여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한 모델들이 속속 개발되어 등장하였습니다. 초경량 헤드폰과 더불어 등장한 것이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 사이즈의 초소형 방막 스피커였습니다. 1982년 발매된 SSWM20은 워크맨을 실내외에서 여럿이 듣는데 아주 유용한 컴팩트 스피커였습니다. 1983년에는 참신한 디자인의 폴더형 라디오 SRS-F10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이 제품은 워크맨에 연결하는 폴더형 스테레오 스피커인 SRS-20의 자매 모델로 스테레오 라디오를 추가로 장착한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스테레오 스피커를 뒤로 접어 간편하게 보관 및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신 기술이었던 방막 스피커를 이용하여 접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함으로써 휴대도 가능하면서 스피커를 펼쳐 미니 거치형 라디오로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아울러 후면에 있는 외부 기기 연결용 코드로 워크맨과 연결하여 스피커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라디오가 장착이 안 된 헤드폰 스테레오를 연결하여 스피커로 음악을 듣다 듣고 싶은 라디오를 청취할 수도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워크맨 3입니다. 보시는 대로 초대 모델인 TPS-L2와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서 TPS-L2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구조와 디자인과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고요. 자, 측면, 그 다음에 상단 다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메탈 테이프를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는 이렇게 핫라인이라고 해서 누르면 음악을 듣는 도중에 상대방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었는데 이거는 누르고 다시 떼면 다시 올라옵니다만은 워크맨 3에서는 핫라인을 누르는 차에서 고정이 됨으로써 음악을 듣다가 상대방과 대화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뒷면도 역시 스테레오라고 각인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구조는 살짝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워크맨 3와 개발과 동시에 기타 헤드폰이라든가 기타 부속품이 많이 경량화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헤드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헤드폰은 당시에 도시바라는 브랜드로 출시된 모델인데요. 이 기존의 헤드폰에 비해서 특징이 이렇게 접을 수가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접고 다니다가 이렇게 관절을 펴서 헤드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관절을 접고 집어넣고 함으로써 아주 컴팩트하게 휴대를 하면서 워크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휴대폰, 경량화된 휴대폰들이 많이 개발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소개해드린 카세트 테이프 사이즈의 스피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휴대용 스피커는 자, 보시는 대로 이것은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입니다. 정확하게 카세트 테이프 케이스와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스피커가 개발되었는데요.
자, 요 스피커는 여기에 이제 잭이 있어서 헤드폰 단자에 연결을 하고, 스피커는 요 뒤에 이렇게 펼치면은 이렇게 스피커가 나오는 이런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이후에 나온 모델은 보시다시피 스피커와 라디오가 결합된 이런 모델이 추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맨과 더불어 야외에서 헤드폰으로도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피커로 연결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액세서리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워크맨 3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모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